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네? 이렇게 분노하는 동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네. 9시가 딱 되니까 그냥 네, 딱 사퇴하시는구나. 네. 출근길에 그냥 사퇴해버렸나 봐요. 네. 조선일보 예상에 딱 맞았구나. 그건 예상이 아니라 뭐 그냥 네, 다 진실을 보도한 거죠. 네, 진실을 보도한 것이다. 예상이 아니라 우리 아까 준비했던 조선일보 일명 그냥 이참에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으세요? 나중에 아꼈다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 왼쪽 하단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자진 사퇴 기사를 조선일보만 보도를 했었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2일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김 위원장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조선일보한테만 쓱 흘려준 거죠. 사퇴할 거야. 이렇게. 기정사실이었죠. 사실 중앙일보도 기사 끝에 보면은 짧게 써있긴 합니다. 방통위원장이 사퇴한답디다. 그리고 사실 어제 언론들도 사퇴할 거야 이렇게 많이 보도하긴 했는데 일면에 저렇게 자신감 있게 딱딱 사퇴합니다. 확실한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더군다나 고위 관계자 최소 수석급 이상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쁜 조선일보한테만 요 소식을 이렇게 싹 흘려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결국은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여권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후임 방통위원장을 또 지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 내정한다는 얘기도 같이 기사에 적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부위원장 체제 내에서는 결국 이제 쟁점이 된 게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8월 중순 전에 끝나는 거잖아요. 특히 MBC 박문진 이사 임기가 야권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의 임기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장을 교체할 수 있게 되잖아요. MBC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시기가 그러면 달라질까 생각을 했더니 지금 최대한 이 시기를 당겨놓고 김홍일 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원래 예정이 없던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잖아요. 그럼 14일 정도면 공모 절차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방통위원장 내정하고 인사청문회 거치고 그렇게 하면은 8월 12일인가요? 그때 임기 끝나는 시기에 그냥 이미 내부적으로 다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다 걸러내고 딱 들고 있다가 새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야권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도 이전하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아마 방송이나 통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이사 선임하는 거 딱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문진에서 알아서 MBC 사장을 날려버리든지 할 것인데 근데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는 벌써 MBC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 방심위에서 이렇게 많이 제재를 당하고. 그렇지. 그건 사장 책임져. 그런 다음에 사장 확 잘라버릴 거야 아마. 그렇죠. 해임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방심위 제재를 누가 했는지, 누가 이렇게 방심위에서 제재를 잘했는지 이 정권에서 상을 줘야겠죠. 그러면. 어제 제가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걸 다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의결이 어떻게 되도록 돼 있지? 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어제 좀 분했어요. 방송에 제가 나가서 출연해서 이 문제에 쟁점이 붙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설명을 못해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내심 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게 이 법률안에 보면 13조에 있어요. 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2명을 둔 거예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두고 야권 추천 인사나 나머지 3명은 임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 2항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 왜 이걸 주목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어느 기구든 간에 예를 들면 대의원 대회든 중앙위원회든 예를 들면은 다수가 있는 회의체라고 하면은 가령
전체 예를 들면 제적위원회 예를 들면 30%가 회의를 요구하면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정족수가 그러니까 정원, 그러니까 성원 보고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정원의 30%가 회의를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소집하는 건 다른 거니까. 근데 소집을 했는데 반도 안 왔어요. 반도 안 왔다. 그럼 회의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에 그러잖아요. 제적의원 얼마, 그리고 출석의원 얼마,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회의 정족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과반에 미달해도 성원이 되는 회의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어떠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정원의 30%가 요구해서 소집된 회의니까 의결 정족수도 그 30%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면 과반에 맞게 결정을 해야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1차원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두 명이서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주 저는 근데 방송에서 보수 인사들은 이 2명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열 수 있으니까 2명을 둬도 된다. 평생 이렇게 우기고 있잖아. 평생 회의라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야 법이 명확하려면 제적위원이 아니라 제석위원이라고 해야 해요. 제석위원의 과반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지. 2명이 참석해서 제석위원회 과반이니까 한 명이 찬석해도 의결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웃기는 거지만 여권에서는 그 윗줄에 있는 1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2항은 제적위원회 과반수 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5개 법무법인에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더니 거기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3명은 최소한 찬성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제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거 이제 운동권으로서 회의를 많이 열어보기도 하고 해본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권 얘기까지 해요. 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2명이 회의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회의 소집권은 위원장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무찔러 주십시오. 저는 방송에 못 나가니까 퇴출돼가지고 위원장이 소집을 다 퇴출되고 지금 남은 거 하나 간 거야. 위원장이 소집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방통위원장이 예를 들면은 회의를 중요한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소집을 안 합니다. 회의를 소집을 안 하고 들어 넣어버려요. 그렇죠. 침대 축구를 해버려요.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상임위원들은 왜 소집을 안 해요? 방통위원장이 멱살을 잡고 흔들지만 방통위원장이 내가 안 한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열어주세요라고 요구를 2명이서 회의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뜻에 불과한 것이다. 방통위원장 침대 축구 방어용 조항이다. 뽕뿌미님이 오호 운동권이었구나 김민하 평론가님 이렇게 글 올려. 운동권 출신이죠. 네. 너무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하지. 자랑이고 뭐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요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22조 3항에 심의위원회 9명으로 돼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법률안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거에. 거기에 그러니까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이면은 9명이니까 최소 5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거든.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석이라고 하면 최소한 3명은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반수 출석과 거기에 과반수가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덜 규정한 거는 뭐냐면 위원이 5명일 뿐인데다가 애초에 법 설립,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설립 취지가 다 그렇다고 공감이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걸 깰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근데 회의 성원 요건 2명 이상의 위원, 이 조항을 가지고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그동안에 2명이 채 있을 때 의결한 거는 다 전부 불법이란 얘기야. 이거 가지고 가면 돼.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제야.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탄핵 굉장히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나중에 탄핵안 발의하면 오늘 뭐 어제 80만 훨씬 넘어섰고 3시간 40분을 기다려야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저 서버 늘려주면 안 되나 좀? 국회는?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이 뭐 서버 늘린다고 뭐 얘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 네. 아 우원식 의장은 뭐 하는 거야 대체? 뭐 빨리 팍팍 좀 빨리 늘어줘야 될 거 아니야? 늘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비용과 예산 뭐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근데 오늘 큰일 났다. 9시 11분인데 우리 이거밖에 얘기 못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방통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잠깐 방통 얘기까지 하고 갑시다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방통위원장이 어쨌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퇴를 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오늘 탄핵소추안 보고하고 그렇지 보고하면은 내일쯤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본회의에서. 근데 사퇴해버리면 이제 대통령이 아마 사퇴 그러십시오 할 것인데 이제 사퇴해버리면 이제 탄핵이 가능한 것이냐? 네. 탄핵이 가능하지 않겠죠 이제. 네, 그렇죠. 네. 또 아예 원인 자체가 소멸돼 버렸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경향신문을 보니까 네. 뭐 다른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요. 그걸로 그냥 끝내지 않을 기세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130조 1항에 의거한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 네. 국회법에 보면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퇴를 해도 법사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를 하고 다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야 돼.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돼. 이게 뭐 하는 거야? 국정 운영을 지금 애들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뭐 반장 뽑는 거야? 뭐 반장도 반장이야 뽑지만. 아니 반장도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반장이 학우들이 뭐라고 이제 하는데 반장이 그 상황을 명확하게 예를 들면 정리하지 않고 안 해 이러고 그만두고 새 반장 뽑자 그러고 네. 네? 선생님이 한 번은 그러자고 했는데 또 뒤이어서 온 반장이 또 학우들이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당신이 하는 건 이랬는데 반장이 또 안 해 그리고 또 새로운 반장을 뽑자 이러면은 선생님이 얘들아 일로 와봐 이렇게 하지. 얘들아 선생님하고 반장 둘이서 뽑는 거야. 다음번 반장을 선생님하고 반장 둘이서